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두통이나 열이 날 때 먹는 아스피린이 대장암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대장암 치료를 받으신 분이나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대장암 환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3년간 연구한 결과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에게 아스피린을 하루 한 알씩 먹게 했더니 재발률이 무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암 재발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서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연구가 얼마나 획기적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연구는 그냥 관찰 연구가 아니라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라고 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연구진은 직장암 13기와 결장암 23기 환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만 골라서 연구했어요. 이 유전자는 PI3K라고 불리는 경로에 속하는데 쉽게 말해서 세포가 자라고 늘어나는 과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유전자들입니다. 연구 방법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환자들을 반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아스피린 160mg을 하루 한 번씩 3년 동안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똑같이 생긴 가짜 약을 먹게 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누가 진짜 아스피린을 먹는지 모르게 해서 편견이 들어갈 여지를 없앤 거죠.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스피린을 먹은 그룹의 3년 재발률은 7.7%였는데 가짜 약을 먹은 그룹은 17%였어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병 생존율이라고 해서 암이 없는 상태로 지낸 기간도 아스피린 그룹이 훨씬 길었다는 점입니다. 암 환자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있을 거예요. PI3K 유전자 변이가 뭔데? 하고 말이죠. 너무 어려운 용어 같지만 사실 이해하기 그리 어렵지 않아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언제 자라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체계가 있어요. 마치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 같은 거죠. PI3K라는 것은 이 신호체계에서 엑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정상적일 때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세포가 필요할 때만 자라고 충분하면 멈춥니다. 하지만 PI3K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 엑셀이 고장나서 세포가 계속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암이 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럼 모든 대장암 환자가 이런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의 일부만 이런 변이를 가지고 있어서 아스피린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장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이런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아스피린이 이렇게 주목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 작은 흰 알약의 역사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효과가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아스피린은 원래 1897년에 독일 바이엘 회사에서 만든 세계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에요. 처음엔 그냥 해열제, 진통제로만 쓰였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감기 걸리면 아스피린 먹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20세기 중반쯤부터 아스피린이 피를 묽게 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아스피린은 단순한 감기약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약으로 인정받게 됐죠. 최근에는 암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2011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아스피린을 5년 이상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암 사망률이 21%나 낮았다고 해요. 특히 위장관암의 경우는 54%나 줄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죠. 올해 3월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내용인데 아스피린이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지는 전이까지 막아준다는 거예요. 연구진이 생쥐 실험을 해보니까
아스피린을 먹인 생쥐들은 유방암, 대장암, 피부암 등이 폐나 간으로 전이되는 비율이 훨씬 낮았다고 해요. 그 원리도 밝혀졌는데 아스피린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전이되려는 암세포를 더 잘 잡아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스피린은 정말 만능약에 가까워 보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먹으면 안 돼요. 부작용도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어요. 아스피린도 마찬가지고 특히 장기간 복용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아스피린을 먹은 환자들에게서 위장관, 출혈과 같은 중증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아스피린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아스피린은 피를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심장병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위나 장에서 출혈이 생기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뇌출혈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아스피린의 암 예방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일반인에게는 아스피린을 대장암 예방 목적으로 권장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어요. 하지만 이미 대장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환자분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요. 재발 방지라는 큰 혜택을 고려했을 때 출혈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체중이나 비만인 분들은 아스피린을 먹어도 암 예방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해요. 체중 관리가 되어야 아스피린 효과도 제대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스피린을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래요. 개인의 건강 상태, 다른 복용 중인 약물, 출혈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거든요. 아스피린도 중요하지만 대장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가 더욱 중요해요. 약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생활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식습관이에요. 대장암은 다른 암보다도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피해야 할 음식들부터 말씀드릴게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가능한 한 드시지 마세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도 일주일에 300g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드셔야 할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식이섬유를 25g 이상 드시는 게 목표예요. 이를 위해서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고 매 끼니마다 색깔 있는 채소를 두세 가지는 드셔야 해요. 콩류도 정말 좋아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암세포 증식을 막아주거든요. 된장찌개, 두부, 콩나물 등으로 자주 드세요. 칼슘도 중요해요. 칼슘은 대장에서 독성 물질들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하루에 한 번은 드시고 멸치, 고등어 같은 생선도 좋아요.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주 5회 하루 30분 이상은 움직이셔야 해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특히 좋아요. 운동은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금연과 절주예요. 담배는 대장암 재발 위험을 높이니까 반드시 끊으시고요. 술도 가능한 한 드시지 마세요. 꼭 드셔야 한다면 여성은 일주일에 7잔, 남성은 14잔을 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예요. 비만, 특히 뱃살은 대장암의 큰 위험 요인이에요.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여성은 80cm 이내로 유지하세요. 아무리 약을 잘 먹고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도 정기 검진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특히 대장암은 재발했을 때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쉬워져요. 대장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가 정해준 검진 일정을 꼭 지키세요. 보통 수술 후 첫 2년은 3에서 6개월마다, 그 다음 3년은 6개월마다 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귀찮고 무섭더라도 꼭 받으셔야 해요. 검진 때 하는 검사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CA라는 종양 표지자, 검사,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 그리고 대장 내시경 검사가 기본이에요. 대장 내시경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검사예요. 혈액 검사로 PI3K 유전자 변이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이런 변이가 있다고 나오면 담당 의사와 아스피린 복용에 대해 상의해 보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연구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아스피린 하나 때문이 아니에요. 앞으로 개인의 유전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치료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지금까지는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치료를 했다면 앞으로는 각자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아주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번 아스피린 연구도 그런 맞춤형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의학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에 달하는 암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거예요. 정기 검진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고 의료진과 소통하면서 함께 이겨나가는 거죠. 오늘 아스피린과 대장암 재발 방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대장암 환자에게 아스피린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는 점. 둘째, 아스피린 복용 시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점. 특히 과체중이신 분들은 먼저 체중 관리를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셋째, 약물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 습관 관리라는 점. 가공육 피하고 채소와 과일 많이 드시고 꾸준히 운동하고 금연절주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넷째, 정기검진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담당 의사가 정해준 일정에 맞춰 꾸준히 검사 받으시고 PI3K 유전자 변이 검사도 받아보세요. 이번 연구는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스피린만 믿고 다른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건강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이번 내용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 중에 대장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가져올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